2021년 한국의 신한카드사는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뭔가를 판매하였어요. 과연 카드 회사에서 무엇을 판매하였을까요? 당연히 카드 회사이므로 설마 구글에서 카드를요? 물론 카드는 아니겠지요. 신한카드사에서는 구글의 통계 데이터를 판매했어요. 즉, 카드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에 대한 데이터였어요. 그렇다면 구글은 왜 그러한 데이터를 돈을 주면서 구매했어야 할까요? 구글은 각 나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연령별, 성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업종을 알아보고 그리고 시간대에 따른 온라인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궁금했어요. 그 목적에 딱 맞는 데이터였기에 구매를 한 것이죠. 이제는 통계 데이터 자체가 사고 팔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한카드에 따르면 데이터 판매 수익은 2014년에는 2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20억 원으로 2021년에는 1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업이 통계 데이터를 사는 이유는 분명하죠. 사업의 보탬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데이터 그 자체는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데이터를 잘 처리하면 데이터는 돈을 불러들이는 정보로 둔갑을 하죠.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울 통계입니다. 고대 사회의 통계. 인류는 문자와 숫자의 발명으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필요에 따라 각종 유용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서 이를 관리했어요. 약 5,5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는 전투에서 포로 12만 명, 소 40만 마리, 염소 142만 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고 고대 중국 한서 지리지에는 한나라 때의 인구 조사 기록이 있는데 1236만 6,470가구에 5,959만 4,978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시기에 민정문서가 있는데 지금의 충북 청주 지역에 해당하는 서원경 인근의 촌락의 각종 정보를 기록했어요. 촌의 면적, 호구, 인구수, 토지의 면적, 소, 말, 똥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어요. 민정문서를 토대로 당시 통일신라는 백성들에게 토지 소유권 등을 인정해주는 대신 세금이나 역을 부과하여 국가재정의 기초로 삼았으며 각지의 오소경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왔던 인구의 수나 각종 재산 목록 등은 중요한 통계 데이터였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군인을 징집할 때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즉,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통계의 시작은 사람이나 물량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고대 사회에 대한 통계의 기록을 보면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이를 통하여 분석하는 과정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는 언제부터 이용되었을까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근대 통계학이 싹트기 시작해요. 먼저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해외 식민지 개척과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이탈리아에서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거쳐서 17세기에는 영국으로 옮겨져 영국의 런던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무역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나 자본이 영국 런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인구 밀집이 극도로 심해져서 결국엔 전염병이 유행하기에 이르러요. 런던에서는 1603년 처음으로 흑사병이 발생한 이후 결국 1665년에 대유행이 되어서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런던시에서는 첫 흑사병이 퍼지게 된 이후
정기적으로 사망자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전체 사망자 총계만 발표하다가 나중에는 60여 가지가 넘는 요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1662년 존 그랜트는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정치적 재관찰이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이 책이 통계의 역사를 바꿔버린 계기가 됩니다. 출생과 사망을 통한 통계적인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추론을 하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근대 통계학의 기초를 닦아 놓게 됩니다. 이전의 통계에서는 단지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었다면 그는 통계가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해석해내 통계로부터 의미를 뽑아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에 불과했던 통계가 이제는 우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17세기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영국과는 다른 통계의 출현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한 30년 전쟁이 독일을 중심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생산량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또한 나라도 분열 상태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재정은 파탄이 났기 때문에 국가를 재건하려면 정확한 피해 규모의 파악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와 토지, 국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 재정을 일으킬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독일의 통계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통계학은 국가 정책에 필요한 수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지요. 통계학을 뜻하는 영어인 statistics가 국가를 뜻하는 state에서 비롯된 단어이므로 그래서 통계는 국가와 관련된 상태나 데이터를 말하고 통계학의 쓰임을 잘 알 수 있어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영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국가적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관심 있는 수학자들을 중심으로 확률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18세기 이후 통계학은 확률론과 결합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기상, 재해 등의 자연현상과 사회 문제에까지 통계학이 활용되었어요. 20세기 들어서면서 추측 통계학이 연구되기 시작해요. 추측 통계학이란 대상이 되는 모든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일정한 양의 자료만 조사하여 전체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시장조사나 여론조사가 있어요. 시장조사를 예로 들면 공장에서 바지를 생산할 때 만드는 바지의 허리 사이즈에 따라 생산량을 다르게 정해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의 허리 사이즈를 재서 이에 맞는 비율로 바지를 생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드는 비용과 시간을 따졌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모양이 되어서 바지 공장을 가동하기도 전에 이미 그 회사는 파산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허리 사이즈를 재지 않고 적절한 인원수의 사람에 대한 허리 사이즈만을 조사하여 전 국민의 허리 사이즈를 추측하는 방식인데 추측 통계학에서는 적당한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어떠한 오차의 범위 내에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통계적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경영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과 물리, 화학, 수학 등의 자연과학에서 이용되는 방법들이 세부적인 기법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통계의 근본적인 목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계 자료의 분석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쳐야 해요. 첫째, 주어진 문제를 명확하고 쉽게 서술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가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해요. 둘째, 통계의 실험 단계에서는 설계를 잘해야 한다. 실험을 설계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만일 일부를 조사한다면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고 몇 개의 항목을 설정해야 하며 어떤 분석 방법이 사용될지를 고려해야 해요. 셋째, 설계가 끝나면 통계의 기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기존의 자료가 연구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사자는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해요. 넷째, 자료의 요약 및 정리. 수집된 자료는 적절한 값의 범위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분류된 자료는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보기 쉽도록 정리를 해야 해요. 다섯째, 자료의 해석. 이렇게 티끌 모아 만든 자료이지만 태산이 되었다고 해서 통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세계에서 의미를 캐내는 시인처럼 통계는 태산처럼 모인 데이터에서 의미를 캐내야 하며, 데이터가 전해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말로 변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통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연구자는 얻은 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법을 적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통계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드러냅니다. 여기 통계에서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